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자녀의 상처가 엄마에게서 온 것이 많습니다. 이제 엄마도 성인기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죠. 근데 그런 잘못을 깨닫는 과정이 성장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잘못했어도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 탓을 하죠. 그래서 엄마랑 잘 지내보려던 자녀조차도 나중에는 관계를 포기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했을 때 혹시 전화를 잘 안 받나요? 자녀와 소통하는 패턴이 어떤가요? 혹시 지레짐작으로 아이 넌 그러니까 안 되지 같은 비난조가 있나요? 아니면 걱정을 늘어놓나요? 문제는 의사소통 패턴을 잘 몰라요. 이제 많은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자식은 이제 숨이 막힌다고 말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뒷바라지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전화통화하기도 어려워요. 목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귀찮아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엄청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부모님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녀가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에 새겨 있고 그 상처가 계속 되새김질 되면서 나도 모르게 자녀의 어떤 의식에서 자동화돼 가지고 저절로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그게 더 생생해지는 거죠. 성인기 자녀들과 관계할 때 이제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는 항상 아이 같지만 이제는 독립된 어른입니다. 사례 하나 드릴게요. 30대 직장인 여성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꿈은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 방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슈는 엄마랑은 마주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5분만 지나면 숨이 막힌대요. 엄마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늦게 퇴근을 해서 들어가면 왜 늦었냐? 여자가 이렇게 늦게 다니면 어떡하냐? 이웃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냐? 운동을 안 해서 좀 살이 이렇게 좀 찐 적이 있는데 그 살이 조금 찌면 이제 남들이 보면 너는 관리도 안 하는 여자로 볼 거다. 이런 말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시스루가 이제 유행하던 때에 시스루 브라우스를 하나 사서 이제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현관 앞에서 엄마한테 딱 걸린 겁니다. 엄마 말이 누구를 홀리려고 그런 야시시한 옷을 입고 다니냐? 그래서 옷을 이제 티로 바꿔서 입고 나갔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랑 마주하면 계속 체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엄마하고 안 보는, 마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를 하면 이 엄마는 되게 가볍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렇게 한 말이야.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모녀는 뭐가 문제일까요? 엄마의 걱정은, 진짜 걱정은 뭘까요?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면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딸이 늦게 다니는 것이 위험해서 그런다기보다 이웃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보냐, 이게 좀 중요하시고, 엄마의 걱정은 우리 집이 딸 관리도 못하는 집으로 보이는 것이 걱정이죠. 이제 방거리를 다니는 딸의 안전보다 이제 그런 체면이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살이 찌는 것도 딸의 건강이 걱정이라기보다 관리를 하지 않는 여자로 보이는 게 걱정이죠. 시스루 브라우스 입었을 때도 엄마가 누구 꼬시려고 그러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정숙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엄마의 걱정은 체면이나 위신에 관한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이제 부모님은 딸을 사랑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딸은 부모님의 말에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딸의 행실이 집안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할까봐 걱정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딸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엄마는 나보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우선이구나.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장하는 내내 엄마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딸과 관계를 한다면 어느새 이제 딸은 엄마하고 이제 거리를 두겠죠. 작은 실수로 이제 엄마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리를 둬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연락이 뜸해야 걱정을 좀 적게 들을 수 있고 뭐 대화를 짧게 해야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표현 방식을 알아차려야 하는데요. 부모는 자신의 표현 패턴에서 자녀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내 체면이 먼저였던 거죠. 자녀가 내 체면을 손상시킬까봐 잔소리를 한다는 것을 엄마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인데요. 엄마도 자신의 엄마와 그렇게 소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딸에게도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이 생활 양식을 통해서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체면이 중요한 문화를 가졌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윗대에 농사를 지었던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터부시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왕따 당하죠. 제외됩니다. 공동체에서 제외되면 이제 생존이 위태롭죠. 그러니까 제외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나도 모르게 딸에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딸이 사는 세상은 개성을 존중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딸은 시스루가 유행할 때 이게 시스루 브라우스를 입어야 체면이 서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유행하는 옷을 다 입었는데 혼자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오히려 왕따가 됩니다. 엄마의 신념을 딸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각자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엄마는 딸의 세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인식을 길러야 하고요. 딸은 엄마가 세상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봐야 우리 내면의 그런 얽힘들이 풀립니다. 이제 본질은 체면보다 자녀가 먼저라는 거죠. 자녀가 이 자녀를 이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살라고 강요하기 전에 이제 우리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서 가능성과 도전하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갖는다면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살이 좀 갑자기 쪄요. 그러면은 엄마는 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화를 나누기가 쉽죠. 시스루 브라우스를 입었다면 요즘은 그런 옷이 유행하냐? 이러면서 뭐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관계에서 연결감과 엄마의 권위가 느껴지면서 성인기 딸에게 노년기 엄마는 인생의 멘토가 될 것입니다.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구독하시면 성인기 자녀 관계 시리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활용 많이 하시고요.